어쨌든 NC를 제외하고 전 구단 상대 3할 이상 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큰 육각형 타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 상황별 중요도 순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강했다, 아니면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중요한 상황에도 좋은 기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나온 롯데의 딸 꽃겨울의 편집자 지보크입니다. 오늘은 꽃겨울님이 감기 몸살로 알아 누워가지고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게 된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11월 26일 날에 아주 롯데로서는 희소식이 들려온 날인데요. 바로 레이에스가 롯데에 잔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재계약 내용은 보장금액 100만 달러, 인센티브 25만 달러, 총액 125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요. 드디어 외국인 3명 중에 1명이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이번에 트레이드 소식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외야 카드를 정회하는 트레이드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외야 선수를 좀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레이에스가 재계약에 성공을 하고 나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됐었는데, 아주 다행히도 재계약이 불발되지 않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왔네요. 일단 재계약을 성공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금액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레이에스 본인에게도 너무 고마워요. 이게 옵션 25만 달러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게, 저는 사실 이 금액이 25만 달러가 옵션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125만 달러 전액 보장이었어도 당연히 그 정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뭐 옵션이 붙을 만한 위험 요소가 없었어요. 올 시즌에 94년생으로 아직 젊고, 올해 부상이나 태업 이력도 없고, 그리고 안타에 뭐 눈이 멀어서 찬스를 말아먹는 그런 개인주의 성향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푸이그처럼 다혈질 성격을 보여서 팀에 해를 끼친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125만 달러 전액 보장이었어도 아이고 당연히 그 정도 받아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도 옵션 낀 계약에 이렇게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사인을 해줬다는 거는 옵션으로 내년에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해서, 정말 이보다 더 기특할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저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레이에스가 또 자티비 같은 데에서 나왔을 때도 팀과 녹아드는 모습이 좀 많이 잘 보였었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 144경기 결장 없이 쭉 이번 시즌 정격에 출장을 했다는 거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202안타 기록을 만들면서 팀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렇게 마지막 날에 대기록을 세웠을 때도 선수 본인한테서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이렇게 남아가지고 재계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쵸. 그때 상황 얘기하자면 이제 완전 시즌 말미였고 최종전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최종전에서 본인의 기록을 위해서 팀 동료들이 어떻게든 한 타석 더 돌아오게 만들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안타를 치고, 고승민은 또 홈런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타석에서 본인이 신기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정말 의미 깊은 한 해였을 거고, 그 부분도 분명히 재계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즌의 기록을 한번 조금씩 살펴볼까요? 이번 시즌 레이에스가 전 구종 상대 타율이 3할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맞아요. 이게 스태티즈 뒤져보면 이제 구종별로 안타율 그리고 장타율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구종 상대로 3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딱히 없는 큰 육각형 타자다. 이게 큰 육각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뭐 전 구종 상대 2할 5푼 이상도 아니고 뭐 2할 8푼 이상도 아니고, 이게 좋은 타자를 옛날부터 상징해왔던 3할을 모든 구종 상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육각형 타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 진짜 그리고 꽉찬 육각형이네요. 네. 그쵸, 꽉 찬 육각형. 그리고 또 이제 큰 육각형을 얘기할 수 있는 게 호구 잡힌다라고 표현을 하죠. 되게 약점 잡혀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를 호구 잡혔다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 올 시즌 레이에스가 이렇게 호구 잡힌 구단이 없어요. 이게 팀별로 탯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살펴보면 NC 상대로 2할 9푼 9리, 이것도 거의 3할이죠. 어쨌든 NC를 제외하고 전 구단 상대 3할 이상 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종별로 보나 상대 팀별로 보나 뭐 하나 빠지는 구색이 없다. 언제든지 상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레이에스의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네, 확실히 꾸준함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잘한다. 꾸준히 출루하고 안타 치고 나가는 거. 항상 레이스 타석에서는 기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대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중요한 승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다라고 좀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상황별 중요도 순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강했다, 아니면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중요한 상황에도 좋은 기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흔히들 말씀하시는 득점권 타율, 이거보다도 이게 득점권 타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통계의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게 똑같은 득점권이라 해도 이제 막 10점 차 앞서고 있는 상황 혹은 뭐 10점 차 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조금 후순위로 두고, 이게 스태티즈 사이트를 보면 중요도별로 OPS를 나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WPA라는 승리 확률 기여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로우 레버리지, 미디엄 레버리지, 하이 레버리지, 베리 하이 레버리지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하이 레버리지 쪽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레이에스 선수의 이 레버리지별 OPS를 보면 로우 레버리지에서 0.865, 미디엄 레버리지에서 0.934, 하이 레버리지에서 0.933,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 하이 레버리지에서는 무려 1.271의 OPS를 기록하면서 정말 이 선수는 해줘야 될 때 하는 타자, 그리고 반대로 안 해줘도 될 때는 뭐 안 해주는 그런 미덕까지 갖춘 그런 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미덕이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었던 그 항상 중요한 순간에 잘해줬던 그 기억들이 기록으로도 설명이 돼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굉장히 팀 퍼스트, 레이에스가 팀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스윙하는 데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맞아요. 제가 항상 이 타자들이 스윙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이 선수가 기록을 욕심내고 있는지 아니면 팀을 위해서 스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얼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스가 스윙을 하는 걸 보면 항상 스윙 타이밍이 살짝 뒤에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파워 쪽으로는 좀 기대치가 떨어지는 반면에 이제 컨택 혹은 이제 2루타 코스를 활용한 2루타를 생산해내는데 좀 더 용이해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홈런을 욕심을 내다 보면 컨택 부분에서 조금 잃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팀의 도움은 조금 덜 되고 개인 스탯은 챙기기 조금 용이해지고 그렇죠. 근데 레이스 선수 스윙을 하는 걸 보면 타점 혹은 단타 혹은 2루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항상 스윙을 살짝 뒷타이밍으로 둬서 팀 퍼스트 정신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팀이 홈런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다시 스윙 타이밍을 앞당겨서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당겨서 홈런을 생산해내는 그런 모습이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참 느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능형 타자다. 그리고 이게 조절 능력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투수로 비유하자면 완급 조절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풀스윙을 해야 할 때는 풀스윙을 하고 컨택 스윙을 할 때는 컨택 스윙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저는 엄청 큰 밸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갖춰져 있다는 거는 정말 팀에 있어서는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다들 이제 알고 있겠지만 그거를 해내는 능력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그 능력을 그쵸.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되지 않았나. 이번 시즌에 레이에스가 없었더라면 더 낮은 수기로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롯데가 선전하고 있었다면 롯데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주인공 막 이런 느낌으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시즌 팀이 성적이 좀 아쉬웠거든요. 맞아요. 이제 다음 시즌에는 레이에스와 다시 같이 하는 시즌이고, 이제 트레이드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자원이 많이 보강되는 만큼 좋은 성적으로 롯데자이언츠가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빅터 레이에스가 제대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하는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윤고나왕의 약진도 눈에 보였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저연차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기복도 다른 토종 선수들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시즌을 풀로 뛴 선수는 레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할수록 다른 뭐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이런 타자들도 점점 솔리드하게 풀시즌을 뛰는 능력도 좋아질 거고, 물론 속단하면 안 되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짐이 아닌 이제 모두가 짐을 나눠지면서 이게 서로 타자들끼리도 윈윈하고 그게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팀 성적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언제나 모두 읽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